자, 이번 주에 학습할 내용은 이렇게 I, E, C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읽을 때 보통 이제 이렇게 I하고 위에 두 개, 그 다음에 C 이렇게 통신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통신 방법은 대부분 다 직렬 통신이에요. 직렬 통신인데 보통 이제 이 이렇게 읽을 때 우리가 I2C 또는 다른 말로는 I square C, 그래서 I2C 혹은 I square C라고 읽습니다. 근데 뭐 I square C보다는 I2C가 이제 발음하기가 편하니까 I2C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에서는 보통 직렬 통신을 하는데 이 I2C하고 이제 뭐 SPI 통신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되겠고요. 이 I2C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칩을 이용해서 같은 칩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I2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왜 I2C냐면 이게 I가 두 개예요. 이 I라는 것은 인터를 의미합니다. 인터, 내부라는 거죠, 그죠? 인터. 그때 I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integrated, integrated. 그리고 C라는 것은 이제 서킷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IIC인데 우리가 보통 I2C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터그레이티드 서킷 해가지고 내부 집적 회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IC라는 그 칩 IC를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직렬로 주고받는 그런 통신 방식이 I2C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I2C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요 챕터 8 이번 장에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I2C의 통신계요. I2C는 어떻게 통신을 하는지, 그리고 I2C 하드웨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거 1번과 2번을 배경으로 통해서 우리가 3번에 온도 센서 우리가 이제 보통 TC 45라는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TC45 이 책에서는 TC 아마 어떤 거였었냐면 TC74 미안합니다. TC74라는 이 디지털 온도 센서예요. 우리가 앞에서는 우리가 아날로그 온도 센서 값을 가지고 아날로그 값을 읽어들어서 그것을 디지털로 하기 위해서 이제 매핑을 통해서 했는데 이 TC74라는 것은 디지털 값이기 때문에 구태역의 화씨를 섭씨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얘는 그냥 바로 섭씨로 쉽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TC74하고 TC74를 통해 TC74에다가 아두이노와 이용해서 아두이노의 그 컨트롤 보드를 이용해서 연결시켜서 온도의 값을 디스플레이 해주는, 즉 이 센서 칩에 있는 값을 읽어들여서 디스플레이 해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센서 칩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리가 IC를 해당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IC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통신 우리가 I2C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앞에서 1번과 2번에 했던 그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제 TC74라는 온도 센서하고 그리고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 테스트를 작품을 한번 구성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앞에 우리가 앞장에서 배웠던 시프트 레지스터라는 것이 있죠. 어떤 아두인의 그 포트가 부족할 때 우리가 이제 시프트 레지스터라는 그 7459라는 IC를 사용을 하면 포트의 확장성을 우리가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프트 레지스터를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프트 레지스터하고 시리얼 통신, IT 통신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리얼 통신은 우리말로 하면 직렬 통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리얼 통신은 우리가 앞에서 아두이노에서 많이 봤어요. 뭐 우리가 시리얼 예를 들어서 9600 이렇게 하면 이제 시리얼 통신 속도가 9600 bps로
그래서 이 결과를 우리가 시리얼 모니터에서 스케치의 조그만한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I2 통신에서 I2 통신에 의해서 그 결과치는 우리가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장의 그 구성은 이렇게 1번, 2번 I2 통신과 I2C 하드웨어 구성, 그리고 3번, 4번. 아마 오늘은 2번 동영상은 아마 1번, 2번까지가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I2C 장치 간의 통신 원리, 그리고 이제 그 I2 통신을 하기 위해서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와이어라는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라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통해서 I2C 통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shift register를 같이 써서 이제 I2C 통신한 결과물을 시리얼 통신, 시리얼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I2C에 대한 그 보내온 정보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 해주는데 이렇게 프로세싱을 하게 하는 처리 방법으로 하면 굉장히 크게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처리 방법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 장에서 우리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장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뭐 TC74라는 온도 센서가 있고요. TC74입니다. 뒤에 A0 5.5V I2C라는 거고요. A0의 요건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 나온 거 얘기해 보면 A0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두이노 보드하고 요 TC74하고의 통신 주소 값이에요. 네. 아두이노 보드에서 TC74라는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TC74의 주소 값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그 주소 값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7450은 shift register는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항이 이제 이렇게 필요하게 됩니다. 4.7kΩ짜리 저항이 이렇게 필요를 하고요. 그리고 저항 8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요 8개는 이제 우리가 LED 보호 차원을 쓰고요. 그리고 4.7kΩ 저항 2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거냐면 저기입니다. 그 풀업 저항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 풀업 저항을 다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또 보도록 뒤에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I2 통신에 대해서 I2C 통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읽을 때는 보통 사회에서 두 가지라고 읽어요. 하나는 한글로 쓰겠습니다. 그냥 이 2가 스퀘어라는 의미죠. 그죠? 스퀘어 그 다음에 I 스퀘어 C. 그래서 I 스퀘어 C라고도 읽고요. 또 다른 말로는 어떻게 읽냐면 흔히 우리가 I가 2개 있다고 해서 I 2C 이렇게도 읽습니다. 통상 보통 엔지니어들이 보통 얘기를 할 때 보통 이제 I2C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I2C로 하든지 I2C라든지 어떤 걸로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왜 I2C라고 명명을 했는지 잠깐 살펴봤는데 좀 더 보면 자, I라는 것은 I가 2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NT야 인터 그 다음에 인터그레이티드 그 다음에 C는 서킷입니다. 회로란 얘기죠. 그래서 I가 2개 있다서 I2C로 이렇게 이니셜을 따가지고 우리가 명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I2C 통신은 이와 같이 우리가 IC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디지털에서 IC 하면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집적 회로라는 거죠. 집적 회로.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인터그레이티드 서킷 해가지고 집적 회로요. 그래서 인터니까 내부 집적 회로라는 얘기죠. 그 결국 집적 IC를 가지고 통신하는 그런 방법이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I2C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I2C 장치는 대부분 MCU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겁니다.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 다음에 유닛입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센트럴 유닛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두이노 보드 같은 것을 이제 우리가 MCU라고 얘기합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요즘은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지 않고요.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보드. 예전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보드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라고 하죠. 그럼 마이크로 프로세서하고 마이크로 컨트롤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말 그대로 안에 CPU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CPU가 어떤 것을 하냐면 연산을 하게 되죠. 연산 장치입니다. 그죠? 근데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CPU에다가 여기에 이제 컨트롤러 제어를 또 하게 돼요. CPU에다가 제어를 하더라서 이것을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그 보드는 대부분 그 제어 보드, 제어까지 다 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MCU라고 MPU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내내 MCU를 확장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MCU라는 것은 우리가 마이크로 센트럴 유닛에서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보면 되고요.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뭐냐? 현재 우리가 아두이노 보드라든가 혹은 AVR 스튜디오 혹은 라즈베리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I2C 장치는 대부분 MCU를 비롯한 외부 모듈과 통신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디지털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I2C 장치는 디지털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이 I2C 장치다. 그러면 I2C 장치는 뭐냐? 아까 얘기한 외부 모듈이에요. 그러니까 그 칩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IC. I2C 버스는 그 버스라는 것은 뭐냐면 버스는 이렇게 써요. 이것은 뭐냐면 데이터 선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이동하는 경로. 그래서 우리가 I2C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컴퓨터 말하면 그 SATA 3 뭐 빨간 선 있죠. 그게 이제 버스 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I2C 버스는 최소한의 입출력 핀만 사용하여서 장치 간 강력하고 빠른 양방향 통신을 지원한다. 즉 최소한의 입출력 핀만 사용합니다. I2C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입출력 핀만 하니까 두 가닥만 사용을 해요. 두 가닥. 하나는 클럭을 이용한 클럭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선. 이 두 가닥을 이용해서 이것이 한 선, 이것이 한 선입니다. 그래서 투와이어라고 얘기해요. 혹은 투와이어 통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닥을 이용해서 선 두 가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 받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I2C 버스는 양방향 통신을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 I2C 버스는 정보를 보내는 마스터가 있고요. 정보를 그리고 받는 슬레이브가 있습니다. 그 마스터와 슬레이브는 뭐냐면 여기서 마스터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아두이노 보드를 의미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아두이노 보드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슬레이브는 뭐냐면 슬레이브는 우리가 이 장에서 보면 TC74라는 온도 센서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마스터와 슬레이브라는 것은 그리고 자, 마스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아두이노 보드요. MCU라는 얘기죠. MPU 또는 아두이노 보드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슬레이브라는 것은
슬레이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IC를 의미합니다. 디지털 IC를 의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두이노 보드에서 디지털 IC를 우리가 제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보내라, 그리고 데이터 보내지 말라, 그리고 다시 데이터 전송해라. 그것은 다 아두이노 보드에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럼 IC는 데이터를 보내고 아두이노 보드에서 스탑하면 못 보내고 다시 보내야 하면 보내고, 이와 같은 주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마스터입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에는 아두이노 마스터에는 슬레이브가 여러 개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해서 각 IC를 여러 개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직렬이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직렬 통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렬 통신이기 때문에 마스터는 이 하나의 선으로 만약에 슬레이브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연결이 됐다면 마스터는 네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직렬이니까 마스터는 이쪽 뭐 이걸 A0, 두 번째를 A1, A2, A3다 하면 마스터는 슬레이브의 어떤 특정 한 곳만 하나만 이렇게 커넥팅해서 계약을 통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A0를 처음에 얘라고 하고 싶다. 그럼 여기는 끊어야 되고요. A0하고 하는 겁니다. 다시 A3라고 하고 싶다. 그러면 A0 끊고 A3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연결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어떤 마스터가 나는 맨 마지막 얘 데이터를 얻고 싶다. 그럼 얘가 센서의 데이터를 너 보내 하면 센서 데이터 값을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마스터는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사용할 아두이노 보드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A0부터 A3까지는 얘는 뭐냐? 얘는 디지털 IC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IC에 있는 데이터를 아두이노 보드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신, 커뮤니케이션, 통신이라고 하는 거고, 그 IC가 요 슬레이브의 그 데이터 전송하는 그러니까 소자가 IC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인투레이트 서킷이 붙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대충 이제 우리가 흐름을 I2C 통신에 대한 흐름을 봤고요. I2C 통신은 항상 마스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슬레이브가 있어야 된다. 마스터는 하나가 되고 슬레이브는 보통 8개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에 8개가 이렇게 붙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마스터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마스터가 동시에 슬레이브를 다 한꺼번에 동시에 그것을 제어할 수는 없다. 8개의 데이터가 마스터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럼 이것은 대부분 지금 시리얼 통신, 직렬 통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음 일단 좀 지우겠습니다. 보통은 MCU가 마스터 역할을 수행하며 동작한다. 여기서 MCU라는 것은 아두이노 보드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있으면 우리는 마스터가 아두이노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아두이노가 각 IC를 이렇게 슬레이브로 두고 IC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겁니다. 그럼 IC는 슬레이브가 되는 거고 아두이노 보드는 마스터가 되는 거고요. I2C 통신은 빠른 속도를 요구하지 않는 간단한 주변 장치 통신에 적합한 겁니다. I2C 통신은. 그래서 I2C 통신의 최대 속도는 이 정도로 속도가 매우 낮죠. 네. 우리가 보통 2기가다 하면 속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2GHz 하면 2 곱하기 10의 구속만큼의 bps다. 근데 이것은 I2C 통신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네. 하지만 간단한 주변 장치의 통신에 이제 적합하게 됩니다. 자, I2C는 그럼 어떻게 나왔냐 하면 I2C 통신의 프로토콜은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뭐 규범, 규약, 뭐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의 약속인 겁니다. 약속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법적이 아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걸어 다닐 때는 차도가 아닌 인도로 걸어 다니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기계에다가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 인터넷을 한다 보면 보통 7A에서 5에서 7계층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맨 밑에가 이제 물리계층이에요.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물리계층이 있어야 된다. 이 물리계층은 뭐냐면 회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랜선을 사용하든지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든지 뭐 그 외에 다른 뭐 그 선을 통신선을 사용하든지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인터넷 쓰기가 가장 기초적인 그 물리층 계층은 그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층에서는 그 랜에 관련된 어떤 규범을 정하고 그 다음에 TCP 계층에서는 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프로토콜을 설정하고 이렇게 하나의 규범을 다 해서 우리는 인터넷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걸 줄여서 4계층으로 이제 하는 산업용으로 4계층을 하는데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주고받을 땐 하나의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전화를 했을 때 상대방과 전화를 하면 그 상대방도 얘기하고 나도 얘기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면 서로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상대방이 얘기하면 듣고 있고 또 내가 얘기하면 상대방이 들어요. 이렇게 일련의 하나의 그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하나의 약속인 거죠. 그죠? 그 약속을 그래서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I2C 프로토콜은 언제냐면 1980년대 초반 필립스라는 전자회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어요. 지금은 좀 많이 쇠퇴됐지만 1980년대 초반에 필립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여기에 이제 더 유명한 회사가 일본의 소니라는 회사죠. 소니, 필립스, 그 다음에 샤프, 그 다음에 또 까먹었네. 그런 회사들이 1970년대, 80년대는 전기 전자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던 거죠. 근데 이런 회사들 다 이제 부도나고 역시 대한민국의 삼성, LG 그런 회사들이 이제 보통 전자 분야 쪽에서 굉장히 좀 탑 회사가 되는데 어쨌든 ITC 프로토콜은 1980년대 초반 필립스에서 개발이 된 겁니다. 필립스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면서 1990년대 이 프로토콜이 표준화돼 가지고 많은 회사에서 이 프로토콜을 기준으로 많은 칩을 생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I2C 통신은요 어떻게 하냐면 간단한 통신이라고 얘기했죠. 두 가닥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하나는 뭐냐면 클락과 하나는 데이터 회선 두 개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I2C 통신은 어떤 소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두 선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두 선만 가지고 이 데이터의 값을 읽어드리고 너 데이터 보내 하면 걔가 보내고 너 데이터 보내지 마 하면 얘가 데이터 안 보내고 이 두 선만 가지고 통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닥 투와이어 프로토콜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I2C 통신을 이렇게 클럭 신호하고 데이터 회전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I2C 통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흔히 두 가닥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걔를 I2C 통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I2C 통신은 1980년대 초반 필립스에서 개발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이후로 1990년대 우리가 IC를 만들어낼 때는 이 ITC 프로토콜이 표준화돼서 거기에 맞는 호환칩을 많이 생산을 했다. 그 호환칩에는 이렇게 클럭 신호와 데이터 회선을 들 수 있는 두 개의 그 포트가 혹은 두 개의 어떤 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핀으로 인해 가지고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앞에서 우리가 나온 김에 얘기를 해보면
TC74라는 것이 디지털 센서, 온도 센서라고 했어요. 온도 센서는 가닥이 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여기는 NC 안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쪽이 보통 이쪽이 이제 데이터 통신, 데이터 회선이에요. 여기 데이터 그걸 SDA라고 하는 건데 데이터 회선이고 여기가 이제 그라운드 접지 회선이고 이것이 이제 클럭했어요. SCK라고 하는 거고 이쪽이 이제 전원 VDD 선입니다. 그 전원과 이렇게 넣고 이쪽에서 센서가 읽은 데이터 값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제 클럭을 주는 거에 따라서 센서의 데이터 값을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 두 가닥을 통해서 주변 장치 간의 데이터를 전송을 한다고 해서 I2G, I2C 통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I2C 통신 장치가 연결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2C 통신 시스템은 여러 장치가 똑같은 통신 회선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 즉 두 가닥만 있으니까 두 가닥선을 가지고 회선을 공유를 한다는 얘기죠. 처음에 클럭 신호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SCA라고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신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SDA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클럭 신호는 뭐냐면 전송을 개시하는 클럭 버스가 생성되는 거예요. 클럭 버스가 딱 생성돼서 어떤 0이나 1이라는 데이터 비트를 딱 주면 걔가 버스가 딱 생성돼서 그때 데이터를 전송 또는 스탑하는 역할을 동기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 신호는 마스터와 슬래브 장치 간의 양방 데이터 회선이에요. 왜 양방향이냐면 이쪽이 이제 마스터고요. 여기 I2C 마스터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쪽이 I2C 슬레이브. 그 마스터 현재 슬레이브가 두 개가 달려 있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온도 센서가 두 개가 있다고 하자는 거죠. 온도 센서가 두 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두이노 보드에 온도 센서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어떻게 양방향을 하냐면 뭐 이런 거죠. 자, 분명히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마스터는 이 두 개를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해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첫 번째 이쪽 슬레이브 아래 걸 두 번째 슬레이브라고 하면 첫 번째 슬레이브에다가 온도 센서 보내 해가지고 명령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그 명령 신호는 클럭 버스가 생성되면서 명령 신호가 가면 그 데이터 비트를 보내는 거예요. 0이나 1을 0이나 1을 보내서 0이면 예를 들어 데이터 전송, 아니 1이면 데이터 전송, 0이면 데이터 스탑, 이렇게 데이터를 읽고 오고 쓰고 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잠시 얘는 마스터 슬레이브 2는 요 슬레이브 2는 멈추는 거죠. 얘가 읽고 쓰고 하는 동안은. 그럼 얘는 어떻게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냐면 얘는 각각의 주소가 있습니다. 주소. 얘가 001번지면 얘는 001번 주소가 같으면 안 되니까 002번지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마스터는 슬레이브에다가 001 딱 부르면은 네 하고 얘는 응답을 딱 주는 거예요. 신호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acknowledgement에서 acknowledge죠. ACK 신호라고 했는데 그럼 001 나는 너한테 데이터를 받아야 되겠어 하면 이쪽이 네 하고 신호를 주며요. 그럼 얘는 자동적으로 신호가 끊겨지는 겁니다. 그러다 얘가 신호가 붙고 다시 주소 2번을 호출을 하면 예를 들어서 리퀘스트를 요구를 하면 얘가 나 준비됐어 하고 다시 또 ACK 신호 오케이 acknowledge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얘는 끊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또 데이터를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받고 데이터는 너 주소를 호출하는 것은 얘가 이쪽으로 보내고 얘가 오케이 되면 이렇게 보는 데서 우리가 양방향 통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각 이와 같은 이 슬레이브는 여기서 이 슬레이브는 다 센서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디지털 IC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크게 말하면 그래서 그 IC에는 이 I2 통신을 하기 위한 IC는 다 요와 같은 핀 번호가 있어요. 핀이
SCL 핀이 있고요. 그 다음에 SDA 핀이 있습니다. 아까 7474면 5개 가닥이 나온다고 했죠. 그때 이쪽이 SDA, 이쪽이 SLC, 이쪽이 그라운드, 이쪽이 이제 VDD 전원. 이렇게 핀 번호가 있고 이쪽이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쪽이 클럭이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여기 저항이 달려 있죠. 아마 여기까지가 이번 동영상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 저항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저 저항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마 그 예전에 수업 시간 때 아마 그 플로팅이라는 것을 아마 했을 겁니다. 플로팅이라고. 그래서 플로팅이라는 것을 아마 해가지고 플로팅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풀다운 저항, 풀업 저항 혹시 뭐 그런 얘기 혹시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풀다운 저항이 뭐고 풀업 저항이 뭐고 풀업 저항은 왜 달고 풀다운 저항은 왜 달고 그 다는 이유는 우리가 그 플로팅 현상을 막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 그리고 얘들은 뭐냐면 얘가 다 풀업 저항을 역기를 하는 거야. 네. 이제 이렇게 F P로 쓴 건데 F로 써주네. 네, 풀업 저항을 의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풀업 저항은 이제 플로팅 현상을 방지한다고 그랬어요. 네. 우리가 어떤 전원을 인가시켜 주는데 5V를 인가시켜 줬어요. 이제 그라운드가 빠졌어. 여기 플러스 5V를 인가시켜 주면 5V가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여기 전원이 5V가 나온다고 합시다. 근데 5V를 딱 끊었어. 입력 단자가 있어.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가. 그럼 여기서 무조건 그라운드 0V가 나오냐?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예. 뭐 그냥 어떤 값이 약간 뭐 이상한 값이 나올 수도 있고 0V가 나올 수도 있고 전자기파가 쓰이면은 저는 5V를 주지않는데도 5V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떠다닌다고 해서 플로팅 현상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앞에다가 이렇게 저항값을 달아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풀업 저항, 풀다운 저항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풀업 저항, 풀다운 저항 아마 전자회로 시간에 배웠듯이 아마 여러분들 오픈 컬렉터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오픈 드레인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풀업 저항, 풀다운 저항, 오픈 컬렉터, 오픈 드레인의 이 효과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오픈 컬렉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NPN이 있으면 이 컬렉터 잔자에 저항값을 달아서 이렇게 빠져나가게끔 하는 겁니다. 여기 5V를 인가를 시켜서. 근데 5V가 딱 끊기면 이 그라운드 값이 0이 돼야 되는데 여기 풀업 저항이 없게 되면 여기 값이 없어지게 돼요. 또는 어떤 이상한 값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오픈 컬렉터는 우리가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BJT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오픈 드레인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게이트, 여기가 드레인, 여기가 소스죠, 그죠? 이렇게 오픈 드레인은 모스 FET에서 메탈 옥사이드 필드 그 다음에 이펙트 트랜지스터 해가지고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죠, 보통 보면. 그래서 이 모스 FET에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오픈 드레인이고 BJT에서는 오픈 컬렉터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산업용 전자 제품은 다 대부분 FET 소자를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이 FET 소자의 오픈 드레인 효과를 이용한 것이 요 풀업 저항입니다. 그래서 풀업 저항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플로팅 현상을 맞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풀업 저항을 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림을 그려보자. 계속하면 이해가 갈려나 모르겠지만 여기 플러스 5V라는 놈이 이렇게 인가가 돼가지고요.
이 저항가 따라 가지고 이렇게 여기 트랜지스터나 혹은 BJT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트랜지스터가 만약에 이게 1번이고 그다음 1, 2, 3, 4, 5 이게 여섯 번째 트랜지스터예요. 1번 트랜지스터가 온시키고 나머지 트랜지스터가 오프가 되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게 되죠. 그 나머지 값들은 그나마 다행히 여기서 접지가 되고 저항가 있기 때문에 요 값들은 다 0이 되게 빠지게 되게 됩니다. 0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만약에 이것이 그렇지 않고 이렇게 풀업장 하지 않고 여기 없으면 얘만 하고 여기서는 다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 저항가 없이 없으면